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발생하는지, 또 우리 모든 생명체의 질병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바로 심부 온도가 유지가 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은 바로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자, 염증은 왜 발생한다? 세포의 손상이다. 자, 세포가 손상되는 순간 바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다양하게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모공이 다친다, 땀 분비가 감소된다. 또 이외에도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염증이 생긴다 그랬죠. 자, 염증은 염증인데 표면 장력이 약해지니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조직에 변형이 온다. 바로 그때 수포가 생기고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바로 통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은 이 대상포진 중에서도 임상적으로 우리가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바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또 몸 속에 잠복 상태로 있다가 다시 활성화돼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깁니다. 뭐 사이토카인, 또 인터루킨, 또 프로스타글란딘, 또 우리가 혈소판 활성 인자들, 이러한 염증성 매개 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 대상포진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이다라는 이야기다. 열이 쏠리는 곳으로 피부 온도가 급상승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 유발된다 그랬죠. 그래서 급상승되면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 또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열이 과도하게 쏠리죠? 라는 거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마찰이 많은 곳,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혁뒤 부분입니다. 혁뒤. 자, 허리와 옆구리 부위에 자꾸 마찰이 많습니다. 바로 띠 모양의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띠 모양의 염증과 극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이유,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강력하게 밀어낼 때 조직에 변형이 오기 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만 이게 우리가 손가락을 꽉 눌려봐도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 안 가해졌는데도 왜 통증이 오느냐?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과정 속에서 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극심한 통증, 염증, 수포가 생기는 피부 질환을 바로 대상포진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을 바이러스의 어떤 침입으로 보는 거고, 자,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모든 인자들이 다 대상포진의
어떤 직접적,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생기는 거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외인과 내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외인은 뭐 중금속,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체 내로 들어오는 어떤 요인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내 주변 환경의 온도, 습도, 압력, 뭐 공기도 너무 공기의 질이 나빠도 문제가 되겠죠. 자, 산소, 질소,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질소가 너무 많다든지 해도 다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교통사고라든지 뭐 강력한 마사지에 의해서도 피부에 자극을 주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죠. 다 영향을 다 줄 수 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시간을 두고 또 심부온도를 낮추게 되고, 자, 모공은 닫게 되고, 열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경우 염증이 또다시 생길 수 있다. 바로 그 염증의 상태 중에서 강력하게 밀어내서 극심한 통증과 수포가 발생할 경우는 대상포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염색체의 이상, 음식물, 특히 음식물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식물에 뭐 단백, 당분, 지방, 비타민, 이 비타민도 다 영향을 줍니다. 과비타민 혈증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염류, pH, 점성. 자, 예를 하나 들죠. 자, 어떤 음식물이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한 음식물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내 혈액의 점성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혈액의 점성은 혈류 속도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자, 혈류 속도가 저하될 때 심부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부온도 떨어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모공을 닫아라.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은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죠? 당연히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띠 모양의 염증과 극심한 통증과 수포를 동반한다. 바로 대상포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광범위한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면 이 대상포진이 왜 발생했는지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의 증상이죠. 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통증이 생길까요? 한번 반문해 볼까요? 왜 통증이 생기죠? 바로 저는 뭔가 강력한 힘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힘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표면 장력에 약하다. 표면 장력에 약하는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바로 표면 장력이 약화되는 거고 그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응력이 세질 때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조직의 변형 중에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에서는 바로 수포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따가움, 화끈거림, 그러한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양의학에서는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가 발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신경절도 신경절이지만 우리가 이 자극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띠 모양으로 긁는다든지 마찰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마찰이 닿는 부위에는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쪽으로 모공이 순간적으로 열리다 보면 그쪽으로 열 방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열 방출이 많아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바로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찌르는 듯한 군집성의 수포가 생긴다. 열 에너지는 확 쏠리는 경향이 있죠. 바로 그때 군집성의 수포.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수포는 바로 표면 장력이 약화된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반성의 반각 부진이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가 발적이 되는 거죠. 바로 홍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자, 구진은 조직의 융기 현상이죠. 표면 장력이 약화됐다. 자, 표면 장력은 왜 약화되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농포, 가피를 형성한다. 수포, 농포, 그 다음에 가피 다 같은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고 이 가피나 각질이나 인설 같은 경우는 자, 모공이 닫혀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피부와 피부 사이에 점착성, 각질 세포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 가지 인설, 각질, 가피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한 경우는 출혈성, 괴사성의 병변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프가 크게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 대표적인 게 이 대상포진의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쭉 썸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썸머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죠. 자, 대상포진은 세포의 손상이죠. 자,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팩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3대 요인 중에 바로 압력, 온도, pH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 요인들이 개입이 되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전해질, 중금속, 또 환경 여건, 약물, 음식물, 다양한 음식물의 특성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죠.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또 활동을 하게 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자, 열 방출에 곤란이 생기고 그럼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인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염증은 염증인데 왜 통증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염증은 통증이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통증이 극심하게 생기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 피부 온도의 상승이 다른 염증성 질환에 비해서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지겠죠. 자, 응력은 더 강해지겠죠. 그럼 조직의 변형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통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증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약하는 조직의 변형이 초래되죠. 바로 조직의 융기 현상인데 수포, 농포와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증과 염증과 수포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포진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치료 원칙도 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치료의 방법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포진의 합병증이 있는데요. 자, 장기화됐을 때 염증이라는 것은 아까도 열 에너지,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상포진이 생겼다는 소리는 그만큼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내 몸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열 에너지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아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은 이동한다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열 에너지는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뇌로 이동하면은 뇌수막염, 뇌염, 간으로 이동하면은 간염, 폐로 이동하면 폐렴, 자, 눈으로 이동하게 되면 홍채염, 각막염, 다양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너무나 강력해서 밀어내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조직의 변형이 심하게 오는 거죠. 바로 흉터로 남는 경우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저성의 병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가 피부 조직이 썩게 되죠. 네크로시스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계저 현상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통증으로 굉장히 더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진 후 신경통으로
대상 포진은 어느 정도 나았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증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열 에너지가 그 환부로 계속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포진의 합병증도 어느 정도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대상 포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통증에 대해서 왜 복통이 생기죠? 왜 생리통이 생기죠? 왜 두통이 생길까요? 자,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열 에너지의 과도한 쏠림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에 약하여 표면 장력에 약하는 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자, 그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리 전후에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죠. 바로 자궁 내막 쪽으로 열이 확 쏠리면은 자궁 내막의 온도가 올라가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리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머리 쪽으로 강력하게 열 에너지가 쏠립니다. 자, 그러면 뇌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이론과는 상당히 다른데 저의 이론은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계속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통, 생리통도 너무나 쉽게 치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진성 수포나 농포 등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왜 수포가 생기죠? 왜 포진이 생기죠? 왜 농포가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도 알고 보면 조직의 변형이죠. 조직의 변형은 왜 오죠? 뭔가 힘이 가해졌다라는 소리죠. 자, 그 힘은 뭐죠? 응력이죠. 자, 응력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된 거죠. 표면 장력이 약하는 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왜 생기죠? 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생긴 거죠. 모공이 닫혀서. 자, 모공은 왜 닫히죠?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체열의 방출은 왜 줄여야 되죠? 심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포진. 그 근본적인 발생의 원인은 심부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근데 심부 온도는 왜 낮아지는 거죠? 바로 세포에 손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역추적하게 되면은 대상 포진의 치료 방법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포진은 주로 왜 띠 모양을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띠 모양을 하죠? 라는 이야기죠. 바로 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쉽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바로 우리가 혁뒤 부분에 쪽으로 또 열이 쏠릴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라든지 옆구리 쪽에 이렇게 마찰이 많은 쪽으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 마찰이 많은 쪽은 마찰열에 의해서 모공이 열리고 그 열린 모공을 통해서 열이 확 방출이 되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다. 바로 그때 띠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포진은 바이러스의 검출이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그냥 잠복된 상태다.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염증은 있고 통증은 있는데 바이러스는 검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대상 포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아직까지는 검출은 안 됐지만 잠복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열 에너지가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열 에너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의 결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바로 그때 그냥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염증의 정도가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응력이 너무 강해져서 통증이 극심해졌다. 또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직의 변형이 와서 수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포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 바로 대상 포진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더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대상 포진의 전구 증상으로 가려움증, 따가움, 화끈거림, 이상 감각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자, 왜 발생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심부 온도가 저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온도가 저하되면은 열 방출을 감소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근육을 떠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열을 많이 발생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방출을 감소하는 것은 바로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히는 순간 열 방출은 곤란해지고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그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포진과 가려움증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 같지만 가려움증이 정구정상으로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 이전에 심부온도가 낮아져서 열 방출이 잘 안 되니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과학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심부온도는 낮아질 때 피부온도는 상승이 됩니다. 자, 피부온도가 상승이 될 때 염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따가움과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어떻게 치료해야만 근본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염증을 치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모공을 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공을 열려고 하면은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요.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은 모공은 닫히죠. 자, 여기서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갔지만 모공은 닫혀버리고 사우나를 가면은 모공은 열리겠지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전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포진 치료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염증 치료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그게 심부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올라간다.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갈 때는 우리는 창문을 열게 되고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성해가 창문에 생기죠. 자, 인체 또한 또 마찬가지의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내 몸속이 따뜻해질 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체열의 방출을 늘려라. 모공을 열어라 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열리는 순간 열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겠죠. 바로 그때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바로 땀의 분비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땀은 액체고, 자, 심부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겠죠.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피부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자, 피부 온도는 낮아지고 땀이 나니까 모공은 열리게 되죠. 자,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두 가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부온도를 올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포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3대 치료 원칙은 바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 방법 한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약물요법인데요. 자, 저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중산안지제를 쓰게 되고 또 피부에서의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발한해표지제, 그 다음에 염증, 통증 치료해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써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너무나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우리가 식이요법이죠. 우리가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더 악화를 안 시켜야 되고 또 치료기간을 더 단축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식이요법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원을 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생활요법이죠. 우리가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가 어떠한 상태까지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그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심부온도에 영향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치료 동안에는 아무래도 너무 생활이 불규칙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해줄 때 치료 기간은 더 단축이 될 겁니다. 자, 당연히 운동은 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 물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치료 이후에나 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대상포진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을 알게 되면 치료는 쉬운 거죠. 하지만 이 염증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치료 3대 원칙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모공을 여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심부 온도를 올려서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 또 이번 시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